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는 이유 중에 가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채무가 과중하게 증대하셔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쓴 돈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증대되신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어떤 보정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셨던 30대 후반의 미혼 남자분이셨습니다. 채무가 총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셨네요. 근데 이 채무 중에 대부분이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은 크지 않으신데 전에 직장 동료였던 분한테 돈을 빌려주셨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직장 동료께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크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 돈을 한번 빌려줬다가 상대방이 약속했던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속 추가로 조금씩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빌려주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거절하면 또 그 돈을 처음에 빌려줬던 돈을 못 받을까봐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 금액이, 빌려주는 돈의 금액이 계속 커지시게 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 당연히 이런 사건을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실제로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사기당해서 피해를 본 금액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회수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고소장을 먼저 접수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를 먼저 하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법원에서도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첫 번째 나왔던 보정이 신청 채무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의 상당수가 개인에게 대여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대여를 했는지, 대여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소명해달라, 이렇게 보정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고소장도 제출하고 검찰에서 받았던 수사 처리 결과 통보서도 같이 제출하고 해서 내가 실제로는 사기를 당해서 발생한 채무이고, 상대방이 지금 외국에 도주를 해서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았어요.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했고, 검토하시는 회생위원 판사님도 문제없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에 제출했던 변제 개혁안 그대로 최종적으로는 변제율 42%, 36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을 최근에 받아들인 분의 사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서울 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내가 채무 발생 경위가 내가 쓴 돈이 아니라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서 받지 못한 사정으로 채무가 증대되신 경우에 우리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법원에서도 진행 중간에 보정서를 통해서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맞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하시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면 특별하게 문제없이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과 동일한 변제 금액으로 해서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